안녕하세요. 늦둥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 한서연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사연 채널을 즐겨 들었는데요. 집안일 하면서 이어폰 꽂고 사연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나쁜 사람은 여기 다 모였구나 하며 혀를 쳤는데 얼마 전 제가 그 저런 사람을 직접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 속은 겪어봐야 안다더니 십수년을 같이 산 사람도 결국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소엔 괜찮다가도 문득 그날 일이 떠오르면 열불이 터져서 잠도 안 오는데 창피해서 주변에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글솜씨 부족한 대로 털어놓고 다 잊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30살이 되던 해 친정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선을 볼 생각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상대는 엄마가 10년 넘게 다니시던 한의원 원장님의 아들인데 병원에 갔다가 아버지 뵈러 온 아들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첫인상이 딱 제 스타일 같았다면서 계속 만나보라 하시더라고요. 싫다고 몇 번을 거절했지만 계속 보채시는 바람에 저는 억지로 맞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나갔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뻔했을 정도로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완벽했습니다. 첫 만남이라 서로 어색하긴 했지만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느껴지는 남편의 자상함과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언변이 어찌나 좋던지 저를 단번에 홀려버렸죠. 그날 이후 몇 번을 더 만났고 남편의 고백 이후 우리는 3년이라는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 강태민 씨입니다. 결혼 생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지냈어요. 특히 제 주변 유부녀 친구들은 제가 시부모님 얘기를 꺼낼 때마다 부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곤 했죠. 제가 좋아했던 남편의 성격은 시부모님한테 그대로 물려받은 거였는데요. 시부모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세심하신지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저를 더 챙겨주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결혼할 당시 시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우신 하나뿐인 딸, 그러니까 시누이 강혜린 씨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시부모님의 사랑은 제가 독차지한 거나 다름없었죠. 시댁에 놀러라도 가는 날이면 시부모님은 귀한 손님은 편히 앉아만 있어라 하시고 허드렛 일은 죄다 아들만 시키셨는데 그런 모습이 꼭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첫째 아들을 낳고 3년 뒤에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남자가 귀한 집안이라던 시댁에 제가 아들을 연달아 낳았으니 시아버지 강중현 씨는 세상을 다 가지신 듯 좋아하셨죠. 하루라도 손자들을 안 보면 눈에 아른거린다며 그 마음을 참고 참으셔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이랑 놀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용돈까지 챙겨주시면서 친정 부모님을 뵙고 오거나 친구들이랑 놀고 오라고 등을 떠밀어 주셨죠. 저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였습니다. 가함한 사성이라고 집안이 화목하니 남편 일도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둘째를 낳을 무렵 남편은 서울에 본인 피부과를 개업했는데 실력도 좋고 입소문도 났는지 단기간에 손님이 몰렸습니다. 남편이 개업하기 전까지 저는 병원장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병원장 아내로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됐죠. 병원이 자리를 잡아가던 그 무렵 저는 오랜 친구 이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저희 부부를 볼 때마다 부럽다고 노래를 부르던 친구였는데 그날따라 커피를 홀짝이며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서연아, 근데 요즘 태민 씨 표정이 좀 예전 같지 않던데. 지난번 동창 모임 왔을 때 봤는데 핸드폰 계속 확인하면서 어디 딴 데 정신 팔린 사람처럼 보이더라. 에이, 병원 일 바빠서 그런 거지 뭐. 요즘 환자 많다고 매일 죽는 소리 하잖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닌다니까. 그래, 그런 거겠지. 근데 그냥 느낌이 좀 이상했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한번 살펴봐. 별거 아니겠지만. 괜한 걱정이다. 야,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자상한데. 그때는 수진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 설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수진이가 그때 이미 뭔가 낌새를 눈치챈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당사자보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예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둘째 아들이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되니 저는 드디어 고정적인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시부모님이 자주 들여다봐 주시긴 했지만
시부모님 시간 되실 때 오신 거라 제 자유시간이 들쭉날쭉했거든요.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전 시간이 여유로워진 저는 문득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 점심시간도 못 지키고 진료를 본다는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생각해보니 몇 달째 남편 병원에 가보지도 못했더라고요. 그날은 시간도 있겠다. 저는 김밥과 샌드위치, 과일까지 챙겨 남편과 직원들, 도시락을 싸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병원이 유독 한산하더군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대기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를 반겨준 건 병원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직원 윤정아 씨였습니다. 남편 말로는 일도 잘하고 항상 밝은 인상이라 손님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다고 했었죠. 정아 씨는 저랑 밖에서 종종 만나기도 했는데 밖에서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습니다. 실제로 제 친동생이랑 나이도 비슷해서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정아 씨 표정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정아 씨 오늘 원장님 뵈러 온 건데 어디 갔나 봐요? 아, 오늘 세미나 있으셔서요. 오전 휴진이세요. 그래요? 나한테는 별말 없었는데. 그럼 같이 도시락이나 먹어요. 넉넉히 싸왔으니까 다른 직원분들도 하나씩 챙기시고요. 그렇게 정아 씨랑 직원들이랑 한참 수다를 떨다 보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허겁지겁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는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군요.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깜짝이야.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놀랐잖아. 당신 밥도 못 먹고 일한다길래 도시락 챙겨왔지. 그런데 세미나 갔다더니 이렇게 빨리 왔어? 원래 세미나 하면 저녁 늦게나 끝나지 않아? 아, 그건 세미나마다 다르지. 오늘은 오전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났어. 이제 집에 가는 거지? 조심히 들어가. 이제 막 인사했는데 조심히 들어가라며 등을 떠미는 남편이 뭔가 미심쩍긴 했지만 곧 오후 진료 시작 시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은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성형 상담을 받고 싶다는 친구와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반갑게 맞아주던 정아 씨가 보이지 않았고 남은 직원들이 허둥지둥 정아 씨 빈자리를 채우고 있더라고요. 의아했던 저는 친구 상담이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아 씨 그만뒀어? 몸이 안 좋다면서 그만둔다고 하더라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그만둘 거였으면 미리 말해줘야지.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몰라. 처음부터 같이 했던 직원이라 사정 많이 봐줬는데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먹고 나가는지. 이래서 직원들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병원 처음에 홍보도 안 됐을 때 정아 씨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인데 당신 왜 요즘 말을 그렇게 정없이 해? 친구랑 같이 듣기 민망할 정도네. 당신은 걔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왜 무작정 편을 드는 건데. 늘 정아 씨 칭찬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갑작스레 변한 태도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할 사람도 안 뽑아놓고 돌연 그만둔다며 나가버린 정아 씨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가 정아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정아 씨는 제가 수없이 남긴 부재중 전화에도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제 번호가 차단됐는지 신호가 한두 번 울리다가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음과 함께 끊겨버렸어요.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정아 씨가 갑자기 그만두니 덩달아 남편도 바빠졌습니다. 남편은 야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정아 씨 욕을 어찌나 하던지요. 처음에는 저도 그 말을 듣다 보니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저랑 개인적인 친분도 두터웠고 둘만의 추억도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관둔 정아 씨가 밉기도 했죠. 그런데 좋은 얘기도 여러 번 들으면 거북하다고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그 얘기를 반복하니 이제는 정아 씨를 떠올리기도 싫어지더군요. 그렇게 남편의 정아 씨 흉보기는 그만두고 한 달쯤 지나서야 멈췄습니다. 그즈음 캐나다에 사는 시누이 예린 씨한테서 오랜만에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안부를 주고받다가 예린 씨가 문득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언니, 근데 오빠 요즘 어때?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좀 들떠있더라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냥 병원 잘 돼서 그런가 보다 했지. 왜 뭔가 이상해? 아니,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오빠가 원래 나한테 시시콜콜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기분 좋다고 계속 말하더라고. 마치 뭔가 좋은 일 있는 사람처럼. 언니 별일 없지? 응, 별일 없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예린아. 그래, 별일 없으면 다행이고. 근데 그냥 느낌이 좀 이상했어. 오빠가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오래 통화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그때는 그냥 오빠 동생 사이의 사소한 대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남편 주변 사람들은 이미 뭔가 낌새를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정작 가장 가까이 있던 저만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로부터 얼마 후 저는 남편 병원 근처에서 브런치 모임이 있어 나갔다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바람에 남편 병원 직원들에게 줄 간식을 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오후 진료 시작 15분 전이었는데 다들 밥 먹으러 나갔는지 병원이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기다리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병원 끝쪽 탕비실에서 남편이 껄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은 원래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해서 직원들이 밥 먹으러 나가면 간혹 탕비실에서 혼자 식사를 했는데 저는 그날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탕비실 근처로 가보니 웬 낯선 여자의 웃는 목소리도 함께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이게 뭔가 싶어서 탕비실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당신 요즘 말투가 영 이상하네. 지난번에는 나한테 어쩐 일이냐고 그러질 않나. 오늘은 웬일이냐고. 내가 뭐 못 올 때 오는 사람도 아닌데.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데? 이 여자분은 누구고? 아, 우선 인사해. 여기 지우씨, 새로 온 직원분이야. 사모님 안녕하세요. 서지우입니다. 네, 반가워요. 그런데 난 사람 새로 뽑았단 얘기를 못 들어서 순간 오해할 뻔했네요. 이 사람도 참 내가 직원 뽑고 안 뽑고 당신한테 일일이 얘기해야 돼?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그래, 그것도 새로운 직원 앞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았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저는 순간 오해할 뻔했다며 그 자리는 웃어넘겼지만 그날부터 남편의 말투가 자꾸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한테 반했던 건 그 자상한 말투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상의 자도 없어지는 남편이 점점 꼴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예전엔 병원장 사모면 직원들한테도 잘 보여야 한다며 기념일이나 행사 때마다 간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게 하더니 이제는 툭하면 여긴 웬일이냐는 시기였으니까요.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 병원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10달쯤 흘렀을까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정아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저와의 연락도 끊어버린 정아 씨가 미웠지만 그간 쌓인 정이 있어서 저는 정아 씨 번호를 지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아야,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동안 연락이 안 됐어? 남편 말로는 아프다고 했다던데 어디가 아팠던 거야? 많이 아팠어, 언니. 나도 말 좀 하자.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사정이 좀 있었어. 내가 아프다고 했다고? 무슨 사정, 안 좋은 사정인 거야? 원장님이 제가 몸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그만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면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만뒀나 싶어서. 지금은 괜찮아진 거야? 괜찮아졌지. 근데 언니,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한 20만 원만. 돈 뭐 빌려줄 수 있는데. 20만 원? 너 지금 20만 원도 없다는 거야? 무슨 일인데? 애기 분유랑 기저귀 좀 사야 해서. 애기? 누구 애기? 너 애기 낳았어? 이제 6개월 정도 됐어. 세상에 축하해. 남편은? 남편은 누구야? 그럼 너 결혼하느라 그만둔 거구나. 결혼식에 나 왜 안 불렀어? 아, 결혼식은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걸로 대신했어. 못 불러서 미안해. 그런데 남편이 누군지는 말하기 좀 그래. 애기 낳기 한참 전에 헤어졌거든. 그 사람 사기꾼이었어. 내가 당한 거지 뭐. 뭐 사기꾼? 세상에 더 말하지도 마. 그런 나쁜 놈 얘기 꺼내봤자 뭐해. 열불만 나지. 계좌번호 불러줘.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고작 20만 원이야. 나도 큰 돈은 없지만 우선 비상금으로 3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보내줄게. 고마워 언니. 오랜만에 연락하는 거라 정말 많이 망설였는데 고마워. 나한테 잘 연락했어.
힘내고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해. 거의 1년 만에 정아 씨와 나눈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고 카페 문을 열고 정아 씨가 들어오는데 아이를 안고 왔더라고요. 정아 씨를 보자마자 저는 달려가서 와라 끌어안고 아이를 보는데 어찌나 예쁘던지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가 생각나서 자리에 앉은 뒤로는 제가 내내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봐서 신난 저와 달리 정아 씨는 시종일관 침착함을 유지하더군요. 오랜만에 본 정아 씨는 아이를 낳았음에도 이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고 항상 밝았던 친구였는데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아 씨가 갑자기 뭔가 결심한 듯 목소리를 낮추고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아니 사모님. 사모님? 아이 갑자기 무슨 사모님이야. 밖에서는 언니라고 부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사모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미쳤었나 봐요. 용서해달라고도 말하지 않을게요. 사모님이 어떻게 하시든 저 그냥 다 받을게요. 그런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사모님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말을 들은 후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죽을 죄를 지었다며 무슨 벌이든 받겠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고개를 떨구는데 갑자기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자의 촉은 무섭다던데 저는 속으로 아니길 빌며 정아 씨와 제 품에 안긴 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설마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마음을 다잡는데 정아 씨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설마를 처참히 밟아버리더군요. 맞아요. 그 이가 병원장님이에요. 죄송해요, 사모님. 뭐가 맞아. 내가 안고 있는 이 애가 남편 애라고? 엄마는 너고? 네. 나지막이 대답한 정아 씨를 보고 있자니 저는 갑자기 괘씸한 분노가 밀려오더군요. 아이를 안고 있던 한 손을 풀어 정아 씨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정아 씨는 제게 맞을 것 같기라도 했다는 듯 아무 미동 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죠. 그 모습에 더 분한 저는 뺨을 한 대 더 내리쳤고 이번에는 정아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다 말하고 차라리 몇 대 맞는 게 더 낫네요. 지금 내 기분을 이렇게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너는 고작 몇 대 맞은 걸로 죄책감 덜었다. 이거야? 너 내가 이걸로 끝낼 것 같아?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죄책감을 덜었다뇨. 아마 평생 가도 이 죄책감 못 덜어요. 근데 나한테 이걸 이제 와서 말한 이유가 뭐야? 평생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뭐 때문에 말하는 거냐고. 얼마 전에 제가 사모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연락드렸을 때요. 저 그때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사모님밖에 없어서 염치도 없이 연락드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앞뒤 안 따지시고 1년 만에 전화한 저한테 갑자기 큰 돈을 덜컥 주시는 사모님을 보는데 이건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었어요. 맞네. 나는 내가 내 남편이랑 불륜 저지른 것도 모르고 너한테 몇백만 원이나 턱 보내줬네. 진짜 머저리였네, 나.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인걸요. 그런데 너는 뭘 바로잡고 싶다는 거야? 나한테 뭐 남편이라도 내놓으라고 하겠다는 거야?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남편 병원 직원이기도 했지만 제게는 진짜 친동생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돈 빌려달라는 연락에도 기꺼이 보내줬는데 이런 제 진심도 모르고 뒤에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을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오래 눌러왔던 이야기를 토해내듯이요. 어느 날 퇴근 준비하는데 원장님이 저 좀 잠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정아 씨 오늘 시간 되면 저녁이나 같이 할까? 원장님 저 그런 자리 불편해요. 아니 그냥 밥이야. 요즘 힘들어 보여서 그래. 처음엔 그냥 상사가 챙겨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번 만나다 보니 원장님이 자꾸 손을 잡으려 하시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도 슬쩍슬쩍 스킨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그날은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정아 씨, 나 사실 얼마 전에 이혼했어. 네, 사모님이랑요? 왜요? 아내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더라고. 나도 많이 힘들었어. 저는 너무 놀랐죠. 사모님을 믿었지만
그 늦은 시간에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사실 확인하기도 예매했고 부부 일이니 제가 나설 자리도 아니다 싶었어요. 근데 몇 년을 봐온 사람이 그렇게 피해자 흉내를 하면서 매달리니까 안쓰럽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사모님 생각도 나고 해서 거절했는데 몇 년간 봐온 사람이 그러니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나서 위로해준다는 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때가 사모님이 몇 달 동안 병원에 안 나오셨을 때여서 정말 죄송해요. 저 임신했어요. 뭐, 진짜 네 맞아? 확실해? 당연하죠. 저 만나는 사람 없어요. 싱글이 이혼남을 만날 정도면 이미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던 거 아니야? 일단 수술비 1,000만 원 줄 테니까 정리하자.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럼 알아서 해. 나 이제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러고 나서 원장님이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러다 사모님이 병원에 오신 그날 저는 알았어요. 이혼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이혼 안 한 걸 알고 나서는 오히려 제가 원장님한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오라고 성화를 부렸어요. 그때 저는 제 애기 말고는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요. 너 지금 나한테 이혼하라는 거야? 내가 왜? 너 말고도 챙겨야 할 여자가 몇인 줄 알아? 그때마다 이혼해서 위자료 주면 나한테 남는 게 뭔데? 시끄럽고 당장 가서 애나 지워.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원장님 입으로 처음 알았어요. 저 말고도 후원해주는 여자가 여럿 있다는 걸요. 모든 걸 알고 나니까 이런 놈한테 빠졌던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고작 이딴 놈한테 매달렸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했더니 글쎄 그래 잘 됐다. 안 그래도 일자리 구해줄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내 자리에 걔를 앉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완전 여자에 눈이 돌아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썩어 있었던 건지 소름이 끼치더군요. 정말 살 맞대고 자던 사람이 이런 저질 같은 인간이었다고 생각하니 그 인간한테 닿았던 제 피부가 다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 씨와의 대화는 3시간이 넘게 이어졌고 저는 우선 이 말이 전부 사실인지 확인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친구 수진이가 예전에 남편이 폰만 연신 확인했다고 했던 말도 떠올랐죠. 평소 잠금 같은 거 왜 걸어두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찔리는 거 많은 사람들이나 걸어두는 거 아니야 라고 큰 소리치던 사람. 폰에 떡하니 얼굴 인식 잠금이 걸려 있더군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세게 한 대 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나더니 제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질러댔죠. 저는 그 틈에 남편 얼굴에 핸드폰을 들이밀어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밤에 내 핸드폰 왜 들고 있는 건데? 부부 사이에도 엄연히 사생활은 존중해줘야지. 당장 핸드폰 내놔. 그래,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그래, 내가 당신 사생활 존중하면서 물어볼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거에 정확하게 사실대로 대답해야 할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나 말고 딴 여자 만나? 뭔 소리야, 갑자기. 정아 씨랑 불륜 저질렀냐고. 애도 있던데 그 애 당신 애 맞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 이정아? 진짜 당신 이정아 만났어? 걔 스토커야. 걔랑 무슨 불륜이야. 당신이 속고 있는 거라고. 어디서 누구인지도 모를 애 임신해서는 내 애라고 우기는데 내가 얼마나 골치 아팠는 줄 알아? 걔 완전 정신이상자야. 그래, 그럼 내가 그 말 믿어도 돼? 여기서 거짓말하는 거면 당신 나중에 국물도 없어. 그럼 그런 스토커 말 믿고 나를 의심하는 거야? 당신도 참 당신은 날 뭘로 보고.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실망할 것 같은데. 알겠어. 대신 뭐가 됐든 나한테 안 걸리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뭐라도 알아내면 난 당장 당신 부모님께 달려갈 거거든.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런데 잘 자고 있는 사람은 왜 깨우고 그래? 내일 일찍 나가야 한다는 내 말 까먹은 거야? 나 다시 잔다.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약이 오르던지요. 그런데 솔직히 제게도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이혼이 부담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이 진짜이고 정아 씨가 거짓말을 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마저 들더군요. 차라리 정아 씨가 진짜 스토커였으면 싶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래서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주는 여자들이 생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런 몹쓸 논품 안에서 제 자식들을 키울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다면 정아 씨가 거짓말을 하거나 샘플을 조작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저는 다음날 정아 씨에게 연락해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출장 업체의 안내에 따라 정아 씨가 보는 앞에서 아이 입안을 면봉으로 긁어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신 이상자는 정아 씨가 아니라 바로 제 남편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아이는 남편의 친자식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불륜이라지만 제 친자식을 낳은 여자를 스토커,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게다가 본인 아이가 맞냐고 정아 씨를 몰아붙이고 심지어 위자료조로 돈을 줄 테니 수술 받으라는 말까지 했다니 아내가 있고 애가 둘이나 있는 놈이 이혼남인 척 싱글 여자를 만나 임신시켜놓고 모른 척 배째라는 게 인간이 할 짓인가요? 저는 그 길로 친자 확인서를 들고 시부모님께 갔습니다. 그 당시 시아버지 중현 씨는 한의원을 정리하고 시어머니 미경 씨와 함께 전원주택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니? 아버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친자 확인 결과 보고서를 꺼내 시부모님께 보여드리며 말했습니다. 한쪽은 아버님 아들이고 한쪽은 아버님 아들의 자식이에요. 눈이 평소보다 더 커진 시부모님은 종이를 뚫어져라 보시더군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더니 친자 확인서에 적힌 성별에 눈이 꽂히셨더라고요. 평소 제게 손녀딸은 언제 볼 수 있는 거냐며 노래를 부르셨는데 하필 정아 씨가 낳은 아이가 딸이었거든요. 본인 아들이 그런 파렴치한 사람인 줄 알 리 없던 시부모님은 제게 이러시더군요. 세상에, 드디어 딸을 낳은 거니? 아니, 근데 언제 내가 배부른 걸 못 봤는데. 저 배부른 거 보신 적 없으시겠죠? 제가 딸을 낳은 건 더더욱 보신 적이 없을 테고요. 그럼 이 아이는 뭘까요? 아버님, 어머님. 제 물음에 아무 대답도 못하는 시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괜한 일을 한 건가 싶었는데 그때 뒤에서 현관문을 열고 허겁지겁 뛰어들어오는 남편이 보이더군요. 다시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하고 얘기해. 내가 말했지 걸리지 말라고. 정아 씨가 데리고 있던 애 당신 친자식 맞던데. 당신 부모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손녀딸. 당신 번거로울까봐 내가 직접 애 데리고 가서 친자 확인도 끝내고 왔어. 이거 친자 확인서 봐봐.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아버지는 몸을 던져 아들을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친자 확인서만 보고 계셨고요. 정말 시부모님께는 죄송했지만 그래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뒤이어 터져나올 일들도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아직 할 말이 더 남았거든요. 당신 조용히 하라고 이따가 나랑 이야기해.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뭘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분명 경고했지. 나한테 걸리지 말라고 말이야. 아버님, 그이가 병원에서 여자들 꼬셔서 그 여자들한테 돈을 다 대주고 있었더라고요. 그중 한 명이 지우 씨라고 지금은 병원에서 일도 하고 있고요. 돈을 주다 이제는 본인 일터로 불러서 여왕처럼 모시며 월급도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의사 남편도 없고 주변에서 그렇게들 부러워했는데 의사 남편이 이런 천하의 쓰레기인 걸 알아도 절 부러워할까요? 아버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이 자식아. 당신 정아 씨. 그렇게 그만두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는 책임감이 없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해대? 그리고 네가 돈 대주는 여자를 병원에서 일을 시켜. 너 그때 탕비실에서 그 여자랑 희죽거리고 웃던 것도 거기서 연애질한 거였구나. 이 천하의 못된 자식아. 너 같은 놈은 내가 절대 그냥 못 둔다. 너 더 이상 의사 못할 줄 알아. 여보, 누가 여보야. 더러운 입으로 나 부르지도 마. 아버님, 아버님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죠? 저 이런 사람이랑 단 하루도 못 살아요. 이런 논품 안에서 아버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손자들을 어떻게 키우나요? 안 그래요? 제 말에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으셨는지 시아버지는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남편 손에 이끌려 집으로 왔죠. 집에서도 제게 내내비는데 그 더러운 모습이 더는 보기 싫더군요. 저는 그놈과 더는 말을 섞기 싫어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으면 당장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고
자기도 아빠라고 애들한테 창피하기는 싫었는지 결국 그날로 집을 나가더군요. 다음날 시어머니 미경 씨한테서 저한테 따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더라고요. 서연아, 사실은 말이다. 나 얼마 전부터 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어. 태민이가 예전엔 안 그러던 애가 통화할 때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카드값도 이상하게 많이 나오고. 근데 설마 하면서 애써 못 본 척했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속인 거지. 어머님 그러셨군요. 미안하다, 서연아. 조금이라도 눈치챘으면 진작 너한테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저 내 아들이 아니길 바라기만 했으니. 이게 다 자식 감싸고 돈 내 잘못이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걸요. 그래도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우리가 손주들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게. 너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시부모가 되마.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는 별개로 시부모님만큼은 진심으로 저와 아이들 편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시부모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하다. 고작 저런 놈을 아들이라고 낳아놓고 너한테 보낸 거, 그게 내가 지은 제일 큰 죄다. 모든 걸 다 알았을 때 내 심정이 어땠을까? 다 내 죄다. 다 내가 잘못 키운 죄야. 내 아들 용서하란 말은 안 한다. 대신 내분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한을 풀거라. 꼭 그렇게 해. 저런 놈이 무슨 남편이고 아빠고 또 병원장이 될 수 있겠니? 오늘부로 나한테도 더 이상 아들은 없다. 나도 그런 자식 내 아들로 두기 싫구나. 그리고 내 손자들한테도 저런 아비는 없어야지. 그러니 네가 혹여라도 저 자식 새끼한테 노란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 말 하려고 왔다. 아버님 감사해요. 전 혹시라도 아버님이 그 사람 편 드실까봐, 그럴까봐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버님마저 미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정말 제발 그러지 않기만을 바랬는데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아니다. 내가 오히려 너한테 미안하고 고맙구나. 저런 놈한테 넘어가지 않아줘서 고마워. 연애 때부터 결혼 생활 내내 언제나 제 편이셨던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시부모님께 이 모든 일을 털어놓기 전까지 친정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저 혼자 길고 긴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어도 속으로는 쉴 새 없이 무너졌던 저였는데 이렇게 시부모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런 구렁텅이에 빠뜨린 그 자식을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정아 씨였습니다. 알고 시작했든 모르고 시작했든 알았으면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저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도 본인의 아이를 위해 데려 이혼하라고 성화를 부렸다며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긴 했어도 정아 씨의 죄가 모두 용서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정아 씨의 상황이 딱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냥 모든 걸 덮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아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놈이랑 이혼하고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면 그때 모든 걸 폭로해서 남편 병원을 망하게 해달라고요.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당장 병원을 망하게 만들면 제가 위자료로 받을 게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위자료는 제 몫이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고 그 자식은 그 병원을 이용해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놀고 상처를 줬으니 그 병원 또한 없어져야 맞는 거였죠. 정아 씨 역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상간녀 소송에 따른 법적 처벌과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구해주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했죠. 그랬더니 이제야 눈치가 좀 생겼는지 남편이 저한테 와서는 본인의 잘못을 줄줄이 늘어놓으며 사정사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작 이런 걸로 취소할 이혼이었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겠죠. 저는 공개할 순 없지만 변호사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최대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 후 잠잠하던 정아 씨는 법적 처벌과 사회적 손가락질을 각오한 채 그놈의 병원으로 찾아가 본인 스스로가 상간녀인 걸 밝히는 대자보를 들고 병원 입구에서 며칠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인터넷에 그놈의 만행을 적어 올렸죠. 인터넷의 힘은 무섭다고 정아 씨가 적은 글은 순식간에 지역 카페로 퍼져나가면서 얼마 안 가 남편의 병원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놈은 그렇게 아내 잃고 자식 잃고 직장까지 다 잃었죠. 그리고 어디 그뿐인가요? 이제 본인한테 아들은 없다고 말씀하셨던 시부모님은 실제로도 그놈을 받아주지 않으셨으니 그 자식은 본인의 죄로 인해 부모까지 잃게 됐습니다. 아, 물론 시부모님께 제 아이들을 보는 건 허락해드렸어요. 그놈은 밉지만 그놈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제 편에서 모든 일을 알아봐주고 진행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께서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게 보이고도 넘치셔서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주말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저와 두 아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혼 후 써먹할 수도 있었을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사이가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더 가까워지셨더라고요. 사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아니 이제 우리 딸 같은 서연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애구 저희가 더 감사하죠. 손주들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데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품을 오가며 까르르 웃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그만큼 제 곁에 남은 사람들의 진심을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던 거죠. 저는 그 자식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한 복수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명언에 100% 공감하거든요. 복수 중에 최고 복수는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잖아요. 저는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끝낸 지금부터는 제 머릿속에서 그 자식을 아예 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끝으로 저는 그 지옥 같은 일들을 다시는 떠올리지 않을 거고요. 솔직히 사연을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한 번에 정리한 뒤 그걸 모조리 잊어버리기 위함이었거든요. 마지막 총정리라고나 할까요? 앞으로 저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워야 하는 막대한 임무는 있지만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계신다면 저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도 그러시죠? 이렇게 길었던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게 희망과 용기가 되는 응원을 해주신다면 제가 힘들 때마다 와서 힘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짧게나마 응원 글 한마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